네, 안녕하십니까. 한영솔루텍 배진용. 예, 한영솔텍 정은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솔선수방, 솔리드웍스 선수들의 수다 방송, 주제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그리고 PDM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이제 2시 정각이 되었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요, 독려하셔가지고 빨리 들어오시게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드리는 경품. 설문조사 이거 다 끝나면 설문조사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다소 시스템에서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린다고 하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호응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는, 그리고 의견도 좀 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가지고 도미노 피자, 슈퍼 디럭스 플러스 콜라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어젠다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리 실태,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 PDM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솔리드웍스 PDM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글자에서 보시듯이 저 앞글자만 이제 4개를 따서 SSOT라고도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싱글 소스의 단일 소스의 진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어디 이제 나와 있는 어떤 발췌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읽어보면 모두가 하나의 정보를 보며 손발을 맞춘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여러 데이터가 이제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한 군데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군데 있는 데이터가 수정이 됨으로써 어떤 여러 사람들도 그 하나의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여러 데이터들이 막 산재할 경우에 발생되는 이제 중복, 데이터 중복의 문제, 비정합성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용하려는 실제 데이터를 쓰는 사람이 됐건 소프트웨어가 됐건 이 공식 소스가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주소지를 적어놓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게 이사님 자리에도 있고 제 자리에도 있는데 이게 고객의 어떤 그 배달 주소지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사님의 그 엑셀 파일만 수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고객에게 보내줘야 할 어떤 제품이 있을 때 변경된 주소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내주는 사람이 제 주소로 있는 엑셀 주소로 그 제품을 보낸다든지 하면 고객이 당연히 못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하나로 이제 이사님도 그 최신의 데이터를 보고 저도 같은 최신의 데이터를 본다면 이런 일은 발생을 하지는 않겠죠. 결국 관리적인 차원에서 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일화된 하나의 소통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여러 PC들이 어떤 네트워크 상태에서 파일 스토어 개념으로 각 자기 PC에 혹은 어떤 저장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 공간에 어떤 파일들이 있고 그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 이제 여러 곳에 데이터가 산재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매니지먼트 툴로 해서 서버 DB상에 그 데이터를 놔두고 이제 그 데이터를 서로 올리고 내리고 주고받고 하면서 최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좀 이따가 천천히 들여다 보여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 모양처럼 모든 정보가 하나의 공용화된 서버에 있고 그게 최신의 데이터로 다들 넣어져 있고 그게 이제 퍼지면서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뿐만 아니라 저희 웍스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DB상에 한 곳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협력업체 그리고 제조 설계 쪽 부서 그리고 검수 및 배송 그리고 타 부서에서 그 문서나 쓸 데이터를 봄에 있어서 흐름이 한 군데로 이어짐으로써 어떤 말씀드린 어떤 중복 그리고 비정합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실태에 좀 안 좋은 예를 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그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그 하나의 단일화된 소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중소업체들은 이제 그러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를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데이터의 증발 혹은 고의적인 삭제라는 걸로 이제 적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저기 보면 엔지니어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확 때를 쳐버려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모든 설계자분들이 뭐 저런 마음 품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런 걸 이제 생각으로만 하시지 이제 실제 나가실 때 그 자기가 설계한 데이터들을 네, 치우고 나가는 그런 분들도 네, 몇 분 봐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PC에 자기가 설계한 그 데이터를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공유가 되면 좋은데 이 공유를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설계한 데이터를 이제 어디인지 찾는 거죠. 그래서 네, 그 프로젝트 201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프로젝트를 몽땅 선택을 하고 네, 딜리트 키를 누르고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네, 그냥 퇴사를 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생기죠. 심각한데요. 이거 무슨 대부장님 아니세요? 네, 부장님 맞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 뒤에 보시면 저기 저 막 그 이제 제가 프라모델 모으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예전에 프라모델을 좀 많이 모았었고 지금은 이제 전투기 그 다이캐스트 모델 모으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노트북 뒤에 놓는 네. 공간에 이렇게 좀 놓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놔둬도 아무런 터치를 안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참고로 제가 옷에 걸려가지고 하나 부셨다가 그 눈총에 혼났습니다. 네. 자,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리 실태 그 잠깐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좀 현실적인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는 그 공용품을 이제 구매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을 이제 예로 들어봤는데요. 우선 이사님께서 예. 그 구매부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 발주를 낸 그 설계팀의 역할을 하고 멘트를 한번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네, 구매부 컴퓨터 대리입니다. 네, 대리님. 그 저번 주에 발주낸 볼트 혹시 입고되었나요? 네, 부장님, 볼트 입고되긴 했는데 저번에 설계팀 최대리가 주문한 거랑 동일 제품이네요? 품번이 달라가지고 다른 제품인 줄 알았는데 공용품 통일화돼서 이렇게 좀 대량 주문하면 싸게 살 수 있는데 혹시 최대리가 주문한 제품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네, 주의하겠습니다. 또. 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보통 이제 그 중견기업 업체 쪽에서는 다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네이밍 룰을 다 갖춰서 네, 어떤 품번이 중복되거나 혹은 같은 형상의 실제 데이터가 어떤 다른 품번으로 존재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데 이제 일반적인 중소업체들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흔하죠. 그리고 그렇죠. 예. 예전에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도 코드를 분명히 저는 새로 땄다가 알고 봤더니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예, 한번 예, 마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대량 구매를 해서 이제 사게 되면 좀 더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중복 저장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네. 그 실제 이제 그 데이터들이 그 파일 이름은 같은데 그 형상이 다른 이런 케이스들이 좀 존재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 현재 이제 세 개의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놨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에는 이 새들이라는 파일이 지금 파란색에 구멍도 뭐 4개가 뚫려져 있고 네, 이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프로젝트에는 동일한 새들이라는 이름의 파일인데 구멍은 2개밖에 없고 네, 색상도 어떤 뭐 재질이 다름으로 인한 표현에 대한 차이가 좀 존재를 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생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게 최신 버전이냐 뭐 이런 부분을 물론 확인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고요.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동일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대 형상이 완전 다른 뭐 이런 케이스들도 생기죠.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이사님이 만든 그 파일은 육각형인데 제가 만든 그
동일한 이름의 파일은 원기둥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 덮어쓰기가 돼서 어셈블리를 열었다. 그러면 난리 나겠네. 네, 난리 나겠죠. 뭐 이런 부분들도 네, 메이트 오류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네,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관부서하고의 어떤 문제점은 어떨까요? 네, 그 유관부서하고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이제 설계팀에서는 열심히 이제 설계 일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유관부서에서는 그 설계팀의 자료를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이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보험 리스트와 설계도면 PDF 파일을 전달 부탁드릴게요. 아, 바빠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대리님. 이번 진행되는 프로젝트, 대리님 프로젝트, 예, 파생 모델이라서 설계 데이터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시간이 1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이나 흘렀어요? 1시간이면 다행인데. 안녕하세요, 대리님. 아까 요청한 대로 아직 안 주세요? 아, 바빠서 요청했다 하도 처리 못했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아까 요청한 자료 왜 안 줘? 네. 지금 이게 이제 그 친한 사이면 아, 왜 안 줘? 뭐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그 다른 유관부서의 그 어떤 네, 선임분들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죠, 그죠? 네. 보통 야이 XX야부터 네,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업무에 따른 이제 대응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설계자들은 핵심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뭐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말고 또 이제 몇 가지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근데 이 이외에도 보면 이제 3D 기반의 설계형의 표준화 자체가 안 돼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계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 누가 승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없죠. 그냥 로컬에서 파일이 데이터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BOM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다 그 엑셀을 열어서 일반적으로 수작업으로 막 하다 보니까 정합성에 따른 오류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류 나면 큰일 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 글로벌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외국 사례로 놓고 보면 예, 다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단지 내가 국방 쪽이다라고 하시면 예, 저 업체가 보이실 거고 내가 디자인 쪽이다라고 하시면 예, 또 저 상단 우측에 있는 업체가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후지제로스라고 하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품과 엔지니어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버전이 주어질 위험성이 커졌는데 PDM은 항상 올바른 버전으로 작업하고 보다 효과적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라고 예, 베넷 웰슨이라는 예, 분이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아, 이건 실제 그 솔리드웍스 PDM을 도입하게 된 뭐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외국 사례이신 거죠? 예, 그 다소 DB 안에서 그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또 다른 좀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제조 엔지니어 커트 디흐스라는 분이랍니다. 아, 발음하기 좀 힘든데요. 생산 측면에서 솔리드웍스 PDM 시스템의 구현은 대부분 종이가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정확한 최신 설계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종이 아직도 프린트하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직도 그 오프라인에서 출도를 하고, 네,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업체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제스 위커라는 분이 말합니다. PDM은 구현의 최대 이점은 이제 우리가 한 버전의 원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사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규칙,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요 말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이 자산인데 이 자산을 개인들한테 너무 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이 그만두었을 때 예, 가져가는 것까지도 물론 안 되지만 가져가더라도 회사에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예,
그 찍어주신 내용처럼 예, 안 좋게 나가는 분들도 몇 번 봐서 예, 회사의 자산을 모으는 방식은 좀 갖추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어떤 데이터는 하나의 원본을 갖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SSOT라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의 개념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설명을 또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추세라고는 돼 있지만 뭐 국내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방향을 저희가 조금 한번 봐봤어요. 그 이정동 교수님이시고요. 근데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 저자시고요. 서울대 산업공학과 기술경영정책 전공 이쪽 교수님이신데요. 내용 출처는 KBS 스페셜 축적의 시간 천재는 잊어라. 예, 2017년도 7월 20일 날 예, 방송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사님이 저번에 이거 저희 한번 보라고 해서 파일 그때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내용 봤는데 상당히 그러니까는 저희 어떤 설계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반인들이 봐서도 되게 좋은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모든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개발 쪽에 뭐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으나 뭐 여하튼 모든 회사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하나 잠깐 드려볼게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림만 보셔도 딱 아실 거예요. 경험의 축적, 기록의 문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중요성 그이 역량에 대한, 개인에 대한 역량에 대한 내용으로 좀 실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외국의 프로젝트를 외국인과, 외국 기업과 한국의 기업이 동시에 받은 내용.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을 때, 한국분이 보신 거예요. 상대방 경쟁 이제 업체에 돈을 받는데,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한 1년 차 정도밖에 안 되는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 내용이고, 자기는 10년이나 한 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장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 역량도 높고, 한국인이 네. 개인적 역량도 높고, 거기다가 또, 어마무시한 야간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고,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딱 있는 날인데 이때부터 판이 바뀐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선수는 그 역량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분명히 저희가 10년차 엔지니어고 한데 그분보다 결과치가 안 좋았던 거죠. 왜 그런 그래서 걸까요? 그 다음 장 볼까요? 네,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탁월한 역량, 게다가 성실하기까지 한 내가 왜 결국 10년차 우리나라 엔지니어는 10년차 엔지니어였어. 근데 100년 글로벌 기업의 10년차 엔지니어는 110년차 엔지니어라는 거죠. 결국 과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과거 실패 사례,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를 좀 많이 체크해 가면서 실패에 접근하지 않게끔 정말 잘 개발할 수 있었더라는 내용이 이 방송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데이터를 얼마나 모아놓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KBS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사실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피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그 이사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그 경험의 그 축적, 그 기록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은 그 100년의 역사를 그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 때문에 그
1년의 엔지니어도 101년의 그런 그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 경험에 의한 기록의 축적을 뭘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그 PDM이라는 걸 써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PDM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PDM, PLM. 그래서 그 약자로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라는 약자고요. 우선 그 딱 사전에 정의된 내용은 제품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연구개발, 생산 서비스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모든 제품 정보를 협업을 통해 생산 관리, 사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정의된 말이고 실제 그 업체 쪽에서 이 PDM을 도입을 하기 전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제가 나타낸 건데요. 지금 PDM 도입 전에 그 설계 엔지니어에 대한 그 업무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순수 엔지니어링 작업하는데 뭐 29%, 그리고 회의 및 기타 작업에 25%, 그리고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배포하는데 25%,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재작업하는 데 있어서의 21%의 그 전체 100%에서 봤을 때 그 정도의 일을 했대요. 근데 PDM을 도입을 하고 나니까 이게 기존의 자료 찾기 및 배포의 그 25%의 시간이 2%로 줄었대요. 그리고 재작업을 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21%에서 1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 시간이 준 만큼 그 순수 엔지니어링 분야에 더 많은 특화된 시간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야, 엄청난, 예, 퀄리티가 줄었는데요. 저 자료에 출처는 혹시? 자료 추천 비밀이고요. 네, 비밀은 아니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PDM 그 구축을 하면서 네, 이렇게 컨설팅 해줬던 업체들의 이제 처음에 그 에지즈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업체가 어떻게 쓰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축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진행이 될 때 그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의 그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받아낸 자료를 가지고 평균치를 낸 거고요. 그래서 네, 뭐 근거는 저희 그 PDM 컨설팅 업체 해준 쪽의 평균치 자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PDM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린 PDM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입을 했을 때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기능이 있길래 이 정도의 효과를 내는가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PDM을 도입을 하게 되면요, 그 로컬에서 관리되는 데이터가 서버에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네,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폴더나 파일의 그 사용자 그룹 등의 어떤 권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한부를 통한 처리한 파일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어떤 파일에 맨 후미에 전미사를 붙여서 리비전 1, 리비전 2 이렇게 뭐 관리를 하던 시스템에서 이제 PDM 자체적으로 이런 그 설계 변경 관리가 지원이 되게 되고요. 더 이상 파일에 어떤 전미어를 붙여서 파일을 관리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파일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됩니다. 모든 파일에 대한 자료가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9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다 저장이 되고, 최신 버전으로 보여는 주지만 언제든지 9버전을 열어서 언제든지 자료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료와의 협업이 됩니다. 그리고 서버상에 저장되는 파일의 데이터 검색 및 재사용이 용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저희가 뭐 팀장님을 통해서 승인난 도면에 뭐 PDF나 DWG 파일로 변환을 하면서 수동 작업이 아닌, 뭐 기존에는 그 프로페셔널, 솔드오프 프로페셔널 이상을 쓰신 분들은 스케줄러를 통해서도 쓰시긴 하시는데요. 요거는 어떤 그 승인 절차에 따라서 도면이 승인이 완료가 되었을 때 파일이 변환이 되어라. 이런 자동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그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결제 및 그 결제 진행 과정 속에서의 어떤 파일 변환 등등의 뭐 이벤트들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PDM에서 관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유관 부서에서도 누구나 들어와서 같이 자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 사용되는 PDM 종류나 뭐 프로테인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PDM이 어떤 타사의 PDM도 이런 기능들을 거의 다 지원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겠죠. 그러면 너네가 판매하고 있는 솔리드웍스 PDM이 그러면 뭐가 얼마나 더 낫길래 너네 걸 써야 되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 그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CAD에 맞춰서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CAD,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PDM을 쓰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만큼 뭔가 믿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게 그 CAD 앤 그래픽스 2019년 1월 달에 그 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2018년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여러 타사의 그 CAD와 그리고 그 PDM에 대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2018년도 설문조사 결과 PDM 분야에 있어서는 49.7%의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이게 내라고 하셨는데 작년 2017년도에는 36.9%였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하네요. 2018년도에는 12.8%가 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고객분들이 뭐 믿고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제품을 선택하실 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솔리드웍스 PDM의 UI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솔리드웍스 PDM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및 뭐 UI 등등 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 안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그 설계자들은 이 PDM 그 로그인 이 접속 화면을 통해서 계정과 비번을 입력해서 이제 PDM 접속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접속을 해주시면 저희 내 컴퓨터에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집어넣는 것처럼 저희 서버도 그냥 내 컴퓨터 상태에서 서버에 접근해서 사용이 손쉽게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임의로 그냥 4가지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관리팀에서는 어떤 관리팀에 어떤 필요한 문서들을 넣고 그리고 영업팀에서는 어떤 영업에 필요한 문서들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설계팀은 당연히 설계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설계 도면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데이터들은 보시면 그 이 설계자 1이라는 친구가 영업팀의 문서를 가지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삭제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삭제를 딱 하려는 순간 창이 하나 뜨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파일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 어떤 파일에 대한 삭제 권한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 뭐 폴더, 그리고 그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설계 데이터를 혹은 다른 유관 부서의 데이터를 지울 수 없도록. 아까 전에 배부장님이 그 사진 찍어 놓으신 것처럼 네. 나 삭제하고 갈 거야. 아, 네, 그런 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이런 시스템 네. 저희 쓰고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최하고는 드려놨을 겁니다. 네. 이사님께서 파일을 치우고 나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럴 일은 없는데. 네. 그래서 더 진행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설계팀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그 폴더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계 폴더에 이런 식으로 착착 이제 들어갔다가 지금 이 선택한 이 파일을 이 PDM 상의 어떤 다른 폴더 상으로 카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 이제 복사를 누르겠죠. 그리고 이 파일을 어떤 다른 폴더로 복사를 해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혹은 이제 서버에 이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해서 서버로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서버에 이미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것처럼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순간 지금 당신이 카피한 이 데이터는 왼쪽에 어느에 있는 이 폴더가 오른쪽에 있는 이 폴더와 서로 중복해서 겹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띄워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보고 너가 복사한 이 파일은 서버에 있으니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아니면 뭐 이런 식의 그 경고성 화면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일은 근데 복사는 됐어요. 근데 이 복사된 데이터는 실제 이제 서버상에 아직 올라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서버상에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체크인이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 클릭을 눌러서 억지로 체크인을 한번 해봤어요. 보면 이것도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파일 이름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 파일이 서버상에 있구나. 그럼 이제 사용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뭔가 바꿔서 고유의 이름을 가진 파일로 서버에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형상을 바꾸지 않고 그냥 단순 복사라고 하면 이름을 바꾸면 아까 볼트를 갖다가 한번 주문할 때 또 다른 이름인 줄 알고 또 주문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PDM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회사만의 그 네이밍 룰 체계를 갖춰서 이제
어떤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현재 PDM 도입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개의 어떤 말씀하신 실제는 하나의 제품인데 여러 품번을 가진 제품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그 PDM 도입 전에 라이브러리를 어떤 걸 쓰겠다라는 거를 서로 그 설계 부서 그리고 유관 부서에서 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린 요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뭐 이런 해서 선택해주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 알람 메시지가 뜬다는 거는 서버에 동일한 네임이 있고 그 형상이 같은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네. 새로 올릴 건지 말 건지를 결정지어라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새로 카피해서 지금 중복이다라고 하는 이 파일이 실제 서버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직사각형인데 제가 금방 복사한 거는 뭐 문기둥이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제 그 파일을 서로 간에 열어서 진짜 동일한 데이터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진행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파일들 서버상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을 보면 이제 그 기록이라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눌러보면 보시면 지금 저 자전거 안장의 파일에 기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처음에 누가 이 파일을 서버에 올렸는지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색상 변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누가 다시 색상을 변경해서 서버상에 파일을 수정해서 올렸는지 이런 이력들이 다 남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제일 처음에 지금 노란색인데 제일 첫 번째 사용자가 올렸을 때는 색상이 변경된 거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어떤 색상이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려받기라는 작업을 딱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버전이 아까는 최신이 2버전이었는데 지금 1버전으로 바뀌면서 미리 보기의 화면 자체도 이렇게 예전 버전의 색상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버전이라는 쪽에도 보면 지금 서버상에 있는 최신 버전은 2인데 지금 당신이 내려받은 건 1이다. 그리고 얘는 9버전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시계 만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과거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 과거 버전이다. 라는 것도 바로 표시를 해주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장을 중간중간 해놓으면 이 시스템 없이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저장을 따로 해놓으면 네. 굳이 PDM 안 쓰고도 이전 버전을 볼 수 있는 네, 그죠. 그냥 로컬상에서 그냥 저장을 하시면, 자, 만약에 이사님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 자전거 안장을 노란색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밥 먹고 오셔가지고 빨간색으로 바꾸시고 다시 저장을 하셨어요. 저녁엔 파란색으로 바꾸고 다시 저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계속 한 폴더에 있는 파일을 계속 저장을 하게 되면 아침에 있던 그 색상 파일을 어떻게 읽어드려야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그죠. 네, 잘은 모르겠으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버상에는 그 9버전의 데이터가 계속 수정이 되고 올라가고 수정이 되고 올라가고 하면 계속 그 이력이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거에 대한 버전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신 버전 내려받기를 누르면 또 언제나 최신 버전을 바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UI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게요. 그래서 기본 U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그 PDM 그 폴더상에 이런 내 컴퓨터상에 보여지는 그냥 폴더랑 동일하죠. 이런 쪽으로 폴더로 접근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하위 폴더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미리 보기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형상이 썸네일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카드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웍스에서 사용자 속성 집어넣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쪽 데이터 카드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카드는 추후에 뭐 검색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전, 뭔가 수정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남는다. 그리고 이 파일이 실제 어떤 어셈블리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사용된 위치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서버 어셈블리 하나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 서버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BOM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BOM 항목에서는 그 서버 어셈블리 혹은 뭐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봄에 대한 리스트를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엑셀 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이봄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어셈블리를 찍어서 봄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을 제가 CSV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CSV 파일 많이 열어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바로 엑셀로 내보내기가 됩니다. 수작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러면 CSV 파일로 내보내진다라고 하면 약간의 에디팅만 마사지 살짝만 해주면 ERP하고 연동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파일 보기라는 걸 선택을 할 텐데요. 이 파일 보기 같은 경우는 자, 저희 그 이드로잉 뷰가 이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3D 데이터를 유관 부서에서도 웍스가 없이도 뷰어를 통해서 구동을 해보시고 뭐 단면을 자른다든지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뷰 프로그램은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우선은 이 뷰에 대한 부분은 그 이제 웍스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유관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 이드로잉 무료 버전을 뭐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무료 버전이다. 네, 무료 버전으로 해서 유관 부서의 분들은 네, 언제든지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대표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고객분들, 보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멘트 날린 거고요. 예, 저 이드로잉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넘어가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여러 설계 폴더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새 폴더 누르고 이름 주고 또 그 하이 폴더들 이름 주고 하는데 이 폴더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신규라는 걸 통해서 새 폴더 만들기 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템플릿을 통한 프로젝트 생성 기능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임의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요. 뉴 프로젝트라는 걸 딱 눌리게 되면 이제 어떤 팝업 창이 하나가 뜨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 정보들을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체번 룰 같은 게 계속 1번 하나하나씩 1의 자리부터 올라가야 된다. 뭐 체번이 돼야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자동 체번이 되도록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P0199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가 다음 프로젝트 생성을 하면 이제 200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어떤 룰에 대한 법칙만 넣어주면 네. 그 내용대로 계속 뭔가 새로운 언어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2019 픽사라는 프로젝트 네임으로 이제 입력을 했고요. 기본적인 어떤 고객사는 누군지, 프로젝트 담당자는 누군지 이런 걸 지정을 해서 폴더를 만들게 되면 이 프로젝트 네임의 이름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만들어야 할 원래는 수없이 많은 폴더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좀 그 작업 타이핑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확실히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 만들어야 되는 어떤 폴더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그만큼 일은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협업 설계라고 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저는 참 궁금한 게 협업 설계라는 게 너 A라는 부품 만들어, 나 B라는 부품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한 대 번호 갖고 메이드 시키는 내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그 자전거 데이터를 가지고 팀장님은 설계 인원들이 팀원들이 만든 그 데이터를 이제 그 팀장님은 메이트 조건만 수정해주고 그렇게 조립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설계 팀원분들은 그 실제 데이터들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협업을 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로그인하는 그 설계자는 이제 팀장님입니다. 설계자 2는 팀장님이고요. 어셈블리에 대한 어떤 메이트 조건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설계 폴더로 이렇게 쭉쭉 들어가셔서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시겠죠. 그리고 PDM에 있는 이런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체크아웃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체크아웃이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수정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체크아웃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파일이 체크아웃이 되면 이제 다른 분들은 그 파일에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딴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크아웃한 사람이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체크아웃한 사람이 수정을 해서 빨리 서버에 올리는 체크인이라는 작업을 해야 딴 사람들이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어셈블리에 대한 체크아웃을 눌렀는데 보면 이 어셈블리의 도면과 그리고 이 어셈블리에 속해 있는 어떤
파트, 합의, 어셈블리 정보까지 다 떠요. 그래서 너가 지금 어셈블리에 대한 그 체크아웃 수정을 할 건데 도면까지 체크아웃 할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파일들까지 체크아웃 할래? 라는 이제 창이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안에 파트들까지 다 손을 대야 돼. 아니면 내가 이 메이트 조건을 수정하는 동안 내 팀원이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손 대지 마. 내가 다 수정할 거야. 이런다면은 이제 저걸 전부 다 체크아웃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팀장님은 어셈블리의 조립만 책임을 진다면 어셈블리 및 도면만 체크아웃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팀장님이 이 어셈블리에 대한 도면을 열고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저희 솔리드웍스 화면인데요. 솔리드웍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솔리드웍스 PDM이라고 하는 이 애드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솔리드웍스만 갖고 계신 분들은 저게 안 나오죠. 솔리드웍스를 이제 구동을 하시고요. 그 솔리드웍스의 그 이제 PDM이라고 하는 그 애드인을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 PDM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유저들은 이렇게 솔리드웍스 상에 오른쪽에 애드인으로 저 창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예. 실제 그 웍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 PDM 애드인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솔리드웍스만 사가지고 구매하신 분들이 왜 저 창 안 뜨지? 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제가 PDM 팔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 계속하시죠. 네. 그 보시면 이제 팀장님은 이 전체 어셈블리에 대한 어떤 뭐 수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 자전거 안장의 높이를 팀장님은 좀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자전거 높이가 뭐 저 정도였는데 자전거 높이를 안장을 좀 낮췄죠. 그러면서 어떤 메이트에 대한 조건 수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동시에 이제 설계자 1, 설계자 1이라는 그 팀원이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팀 요 자전거 데이터에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안장 데이터를 이제 열어서 수정을 할 건데요. 지금 보면 말씀드렸듯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아웃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체크아웃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내 컴퓨터 탐색기 화면에 설계자 1이 체크아웃을 했다라고 표시가 돼요. 이제 저 부분은 다른 설계자들이 이 내 컴퓨터 PDM에 접속을 해서도 설계자 1이 체크아웃을 했구나라는 게 표시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팀장님 자리에 갔어요. 팀장님 자리에 갔더니 솔리드웍스 PDM 애드인 돼 있는 저 탐색기 화면에 안장의 파일이 설계자 1에 의해서 체크아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동시간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내가 팀원한테 이렇게 지시한 거를 뭔가 하고 있구나, 뭔가 수정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장에 대한 어떤 수정을 명받은 팀원이 이제 수정 작업을 하겠죠.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색상을 변경을 하는데 아까 이제 안장이 파란색이었어요, 원래가. 네. 근데 지금 이 설계팀 원이 노란색으로 색상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서버상에 이제 파일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체크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내 컴퓨터상에서도 다 작업이 가능하고요. 웍스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 솔리드웍스 PDM 애드인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저 도구모 쪽에서도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서버에 올리는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 파일을 수정해서 올릴 때 그 어떤 코멘트 같은 거 달아서 뭐 색상이 변경되었다, 뭐 이런 코멘트 같은 걸 달아서 올리면 이제 누군가가 봤을 때 나중에 그 기록 정보가 다 남으니까 그 기록에 이 부분에서 색상이 변경되었구나, 뭐 이런 부분도 다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팀장님 자리로 왔을 때 팀장님 자리에서 보면 안장 파일이 뭔가 색상이 뭐가 변했어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만료 시간 표시가 뜨고 음영으로 빨간색 줄이 나타나죠. 그리고 네. 버전 정보에 보면 아까는 33이었는데 지금 3/4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 파일이 최신 버전이 4로 바뀌었구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현재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팀원이 올린 최신의 데이터를 이제 팀장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파일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현재 팀장님 거는 이제 오래된 버전이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최신 버전의 데이터를 내려받기 마우스 선택 클릭하면 다시 최신의 데이터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팀원은 안장의 어떤 재질, 어떤 색상 혹은 그 파트의 어떤 변경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팀장님은 메이트 조건을 바꿔서 전체 어셈블리를 수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팀장님은 이 어셈블리 데이터를 서버상에 이제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서로 간의 협업 작업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브러리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보통은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여러 가지 하나의 제품인데 여러 가지 품번으로 존재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공용품에 대해서 이제 부서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결정해서 쓰자. 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서에서는 볼트 하나를 그리는데도 똑같은 형상인데 못따기가 있냐 없냐라는 걸로 파일 이름이 갈리고 실제 이제 어떤 제품을 발주해서 들어오는 제품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용품 이런 걸 쓰자라는 이제 결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협의 작업들이 다 끝나고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서버상에 다 이렇게 폴더 체계를 갖춰서 오링이면 오링, 볼트는 볼트, 그리고 볼트의 제조사는 어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추가 스펙은 어디, 그래서 폴더 체계를 딱 만들어 놓으시면 서버상에서 이런 이제 모두 다 같이 쓰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들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구난방 데이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딱 서로 간에 쓰는 데이터는 오로지 하나의 데이터만 존재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서버상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 어셈블리 조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데이터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고객분들이 지금 표준품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 테지만 표준품을 만든다는 어떤 결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유사한 걸 써서 두 가지 제품, 구매품을 두 가지를 만들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나로 다 단일화하고 통일화하자라는 어떤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표준품 라이브러리를 구축해가지고 쓸 수 있다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면 그 라이브러리를 땡겨서 쓴다?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데이터를 네. 어떻게 재활용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정말 그 실패에 접근하지 않게끔 아예 실패하지 않게끔 성공만 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서버상의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저장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 검색 도구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느 폴더 상의 위치를 찾겠느냐, 어떤 이름으로 찾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사용자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데이터 카드 상에 항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 쪽에 내가 검색할 부분에 가령 밴드사가 어떤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걸로 해서 항목을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삼성이라는 밴더사의 어떤 사용자 속성이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카드가 아니라 변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AND 조건 혹은 OR 조건으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검색이 되고 아니면 반드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검색이 되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부장님, 근데 지금 여기 여러 스태프분들이 계신데요. 시간을 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빨리 하라는 건가요? 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다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어떤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이런 상태에 대한 부분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버상의 어떤 PDF나 워드 문서의 내용을 제가 컨텐츠 검색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에 대한 용이성도 지원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결제 프로세스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현재 이 파일에 팀장님한테 어떤 승인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은 상태 변경을 통해서 승인 제출, 말은 그냥 승인 제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이름들이 있겠죠. 그죠? 팀장님 제출, 이사님 제출,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승인 절차를 맡아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태가 이제 어떤 승인에 대한 대기 상태다.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이제 팀장님이 들어와서 저걸 이제 결제를 해준다. 그러면 팀장님 쪽에서 이렇게 알림 메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이 나한테 승인을 요청하는 메일이 왔냐, 어떤 파일이냐, 이렇게 파일 이름 그리고 폴더까지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팀장님 쪽에서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실 거고 승인을 하시겠죠. 이제 승인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게 최초 결제를 올린 설계원한테도 메일이 알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설계 변경 요청이라는 걸 하게 되고 팀장님을 통해서
그래, 설계 변경해. 그러면 설계원들 다시 수정을 하겠죠. 그러고 최종적으로 파일을 서버에 올리고 이런 변경 과정에 대한 부분도 승인이 완료가 되면 이 수정본이라고 하는 리비전에 대한 변수가 기존의 A에서 이제 B라는 걸로 바뀌면서 네네. 리비전이 이제 PDM상에서 자동 변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제 과정 속에서 딱 승인이 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웍스의 파일 및 이 도면들이 PDF나 그리고 DWG, DXF 이런 파일로 자동 변환이 되어라 라고 하면 승인이 났을 때 이렇게 파일에 대한 자동 변환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전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제가 진행됨에 있어서 어떤 변환뿐만 아니라 수동으로도 그 파일을 선택해서 변환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변환을 했을 때, 이거는 최종적인 수익이 다 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자결제 시스템처럼 돼 있는 건데요. 만약에 옛날 좀 한 3, 40년 전에 업체들처럼 특유로 좀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고객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API 개발을 통해서 가령 이제 승인 처리가 났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PDF 도면 위에 어떤 승인자의 사인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개발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개발을 통해서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데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밖에서도 또 뭔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솔더스 PDM 웹 서버라는 부분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도 이제 저희 내부에 쓸 수 있도록 어떤 VPN이나 어떤 내부 IP를 열어 주셔서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내 컴퓨터 상에 보여줬던 부분들이 외부로도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들도 다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설계 파일을 눌렀을 때 뷰어로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데이터 카드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설계원이 어떤 팀장님한테 어떤 도면에 대한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팀장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반드시 오늘 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PDM이 없을 때는 뭐 처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께서도 밖에 나가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이렇게 웹 서버로 접근을 하셔서 이런 승인 절차에 대한 상태 변경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밖에 없을 때는요? 핸드폰도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컴퓨터 상에 어떤 인터넷이 되는 환경뿐만 아니라 보시면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나 뭐 요즘 거의 다 아이폰 쓰시는데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요 보여지는 쪽 화면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쪽 웹브라우저 통해서 보시는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는 없는데 아까 보여줬던 뷰어로 보여지는 부분이라든지 데이터 카드로 보여지는 부분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빨리 사인하시라고 어저께 문자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뭐 위에 분들한테 빨리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꼭 위에 분들이 회사에 없어도 언제 밖에 있어도 승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면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24시간 일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코. 딱 시간 내에 열심히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일을 하시라는 의미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우선은 좀 추려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지금 그러더라도 한두 개는 좀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가지고요. 자, 솔리드웍스 PDM이 타사 제품보다 뭐가 좋은지 짧게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떤 여러 타 솔루션을 많이 써본 건 아닌데 P모사의 제품군을 한번 써봤는데요. 어찌됐건 사용의 용이성 부분에서 확실히 솔드웍스 PDM이 사용이 쉽습니다. 사용이 쉽고 어떤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무언가를 세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내 컴퓨터 상에서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뭐 반나절만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다 쉽게 교육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하긴, 사용상의 용이성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속도를 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속도도 뭐 P모사 제품에 뭐 대비해서 그렇게 뭐 느리지 않고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저 사실은 거의 컴맹이거든요. 네, 제가 저희 사내 PDM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제품 자체가 네, 미래를 좀 앞서가는 제품들이라 쉽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또 볼까요? PDM 라이센스 형태는 어떤가요? 네. 라이센스 형태. 우선 PDM 라이센스 형태는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실제 CAD 파일을 수정을 해서 서버상에 올리는 뭐 CAD 에디터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결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컨트리뷰터라는 또 PDM상의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 어떤 유관부서, 구매부서나 뭐 생산 쪽에서 그냥 뷰어로만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뷰어라는 또 라이센스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CAD 에디터라는 이제 제일 어떤 상위 라이센스를 뭐 구매를 해서 쓰셔도 되지만 어떤 유도리에 있게끔 네, 뭐 수량을 적절히 조정하셔서 설계팀, 유관부서 그리고 어떤 승인에 참여하셔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좀 더 네, 뭐 효율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솔리드웍스 PDM 라이센스는 내통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연구 버전 라이센스고요. 지금 타사 제품들이 연간 라이센스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A사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연구 라이센스이면서 거기에 내통 라이센스는 아마 솔리드웍스 라이센스밖에 솔리드웍스 PDM 라이센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00분이든 200분이든 동시에 다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임드에 대한 라이센스와 달리 내통 라이센스라는 장점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만 좀 더 할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도입 적응 단계라서 교육 초입부의 축적에 의한 데이터 활용을 아직은 못하는 게 아쉽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PDM이라는 게 어떤 회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속 이제 서버상에 쌓아놓는 건데, 어찌됐건 여기 이제 도입을 한 초기 시점이면 서버상에 데이터가 많이 아직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회사의 노하우가 계속 서버상에 계속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는 뭐 이런 축적의 기술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될 수 있어도 시간이 점차 흐른다고 봤을 때 회사에 반드시 도움이 될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한꺼번에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회사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특정 시점을 잡아서 어느 시점에 데이터를 우리가 서버상에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갖춰야 될 표준화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어느 선까지 정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주셔서 네, 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 주시면 아까 축적의 시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될 때 어떤 과거의 데이터, 어느 시점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올릴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음, 어렵네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과거는 과거죠. 네, 그렇죠. 네. 현재부터라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입 순간부터의 어떤 데이터들을 충분히 잘 쌓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어떤 기획을 잡아서 예, 뭐 신입이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을 함에 있어의 어떤 내용을 좀 보라는 의미에서 과거 데이터를 좀 보고 그 데이터들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점진적으로 과거 데이터는 쌓아가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이 좀 계속 있으신데요. 승인 단계보다 많은 설계 승인은 인정하나 수정도 승인해야 되고 라이블러리도 수정하는 이런 것들을 설계자가 하기 힘들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승인 절차도 간편하게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우선은
그 승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 세팅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를 이어주는 그 전이 라인이라는 네네네네. 걸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보통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면 생각되는 그런 그 이미지들이 있으시죠? 뭐 네모 박스에 화살표 이어지고 결정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네네네. 마른 목골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그 워크플로우의 상태를 되게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설계 1팀에서는 이런 설계 절차를 따르고 설계 2팀은 어떤 설계 절차를 따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태 어떤 결제 승인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어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그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자가 되시는 분들도 뭐 쉽게 이해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방금 이 질문 누가 하셨죠? 나중에 한번 따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안 등급 부여는 개인별로도 가능한가요? 직급이 낮은 직원이 더 상의 보안 등급도 부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안 등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뭔가 보고 네. 아까 전에 제가 지우는 네. 이런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 보안 등급도 네, 개별 부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그룹별로 그래서 그 그룹의 어떤 사용자를 포함을 시킴으로써 그 그룹의 또 보안 체계를 따라라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개별적으로 어떤 권한을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어떤 그 권한을 주기 나름이에요. 관리자가 뭐 제가 그 저희 팀원한테 이사님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관리자는 그 각 설계자들 혹은 그 어떤 로그인하는 유저들의 뭐 비번 같은 것도 또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은 관리자가 부여하기 나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여하는 방식은 좀 편하게 돼 있나요? 네,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 그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어떤 그 사용자 그룹 같은 걸 선택을 해서 그냥 체크만 해주면 그 사람이 뭐 그 파일을 지울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시간이 벌써 오버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더 질문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 따로 연락 주시면 한영솔루텍에서 참신한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설문조사가 아마 이제 창이 뜨실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이것저것 좀 설문조사는 잘 해주시고요. 의문사항이나 필요사항 그리고 어떤 기타 의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 기재해 주시면 뭐 저희 내지는 다소 시스템 그 스태프분들이 또 답변 다 드릴 거고요. 또 나중에 중요한 좀 재밌는 요구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아마 반영해 드릴 테니까요.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웨비나 일정을 잠깐 안내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비 제조사를 위한 MB 과정이 있고요. 서브스크립션 뭐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장표 한번 보시고요. 그 날짜마다 한번 핸드폰 체크하셨다가 한 번씩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록스 마스터 카페가 있는데요. 이 카페에 오셔서 그 여러 질문 사항들 올려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참신한 답변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저도 많이 도움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솔선수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솔텍의 정은영입니다. 배신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